네, 2011년 10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 방송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팟 플레이어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방송 제목을 한영민의 영광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다른 데서 보실 경우에는 검색을 그렇게 해보시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공고한 대로 단위 공고했었나요 제가? MOS만 했었군요.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 같이 제가 첨부해 놓은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보면서 공부할 건데, 사실 지금 와서 제가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말고도 단위가 몇 가지 더 있을 때는 생각나는 것만 써봤어요. 근데 이런 표는 그냥 띡 주고 공부하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체크해서 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걸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 써먹지 못하면 이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대충 머릿속에 환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쓸 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 바꾸기도 숫자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차이를 안다 하더라도 여러 번 머리를 생각해보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단위가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서 야드는 얼마였지? 그게 어느 정도 길이겠구나. 무게가 몇 파운드면 몸무게로 따지면 어느 정도겠구나.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니트에 대한 단위에 대한 이해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이걸 문장에서 적용해 보는 식으로 할게요. 먼저 이제 길이인데, 길이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라고 했는데, 미국에는 인치, 풋, 야드, 마일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인치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짧은 길이로 풋이 안 될 정도는 다 인치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도 뭐냐면 10cm 미터가 되기 전까지 다 센티미터로 하죠.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를 따졌을 때 우리가 센티미터로 한다면은 우리 핸드폰 크기가 이제 가로 세로 길이는 이제 센티미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액정 크기는 뭐로 하나요? 인치로 하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센티미터를 안 쓰고 인치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치를 쓰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센티미터예요. 왜 인치를 쓰냐? 서양에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저번에 숫자도 서양식으로 바꿨었다는 거 강의했었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터나 킬로미터는 됐고요. 미국은 인치하고 풋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78cm 이러지만 얘들은 몇 피트, 몇 인치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키가 있죠. 키. 밑에 키 써놨지만 우리는 몇 센티로 하죠. 우리는 이 미터라는 1m 78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178 이러지. 얘들은 풋하고 인치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정재현 씨가 키가 어떻게 되죠? 182군요. 182면 본인의 키를 영어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6feet 좀 넘죠? 그죠? 6feet 1 inch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키가 182다라는 걸 영어로 한번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요? 6feet 1 inch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6'1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지금 잘못했네. 이걸 길게 해버렸네. 낭패다. 그럼 안 올라갈 텐데. 어쩔 수 없지 해야지 그냥. 자 보세요. I am 6 feet 1 inch tall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해서 I'm 6 feet 1 inch tall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전후 맥락이 당연히 키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알 때는 feet하고 inch를 얘기 안 합니다. I'm 6'1 이렇게 합니다. 키라는 얘기라는 걸 알 때는 말이죠.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인치하고 이렇게 쓸 때는 위에다가 어파스피를 찍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쓸 때는. 제가 읽을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I'm 6'1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 형용사를 써서 연결을 합니다. 깊이라는 게 있어요. 깊이 한번 보세요. 우리 센티미터 몇 미터 깊이, 몇 킬로미터 깊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은 인치, 풋, 마일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멍은 깊이가 얼마일까요? 깊이가 2마일, 엄청 높은 거죠. 2마일, 어떻게 되나요? This hole is 2 miles deep 이렇게 얘기하죠. deep이 형용사예요. 요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의 키도 얘기할 때 feet으로 보통 얘기하죠. 나무의 키는 어떻게 해요? 야드 안 씁니다. 나무의 키 어떻게 해요? 이 나무는 어떻게 할까? 한 50
feet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50피트 높이다 그러면 this tree is 50 feet tall 이렇게 쓰죠. high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보통 tall이라고 써요. 그래서 그 높은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tall tree라고 하죠. high tree라고 안 하고 tall tree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인데 그러면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인치는 몇 센티미터 정도 되나요? 2.54cm. 네, 이거는 외워두시면 아주 써먹을 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인치 했으니까 풋은 30cm. 정확히 30은 아니에요. 약 30, 거의 30cm. 그렇게 보면 문제 없고요. 왜 30이 됐냐면 풋이죠. 발이 30cm. 엄청나게 발이 컸나봐요, 다들. 정재현 씨는 발이 얼마, 어떻게 되나요? 275. 275면 표준에서 좀 더 크거나 표준이거나 키 비슷한 맞는 거죠. 그러면은, 야드는 91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c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계산해 보세요. 100야드다 그러면은 90m다. 그러니까 미터하고 비슷하게 여기시면 되는데 야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왜 야드가 91cm 이렇게 썼냐면 야드가 어떤 말로 또 쓰이나요? 앞에 앞마당을 야드라고 하잖아요. 그 앞마당 크기가 보통 몇 센티미터로 할 수는 없잖아요. 몇 피트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야드라고 하면은 막 10야드, 10야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m 단위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일이라고 하면 킬로미터하고 비슷한 건데 그 몇 킬로 정도 되나요? 1.6에서 7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항상 이렇게 아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환산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환산하셔야 돼요. 아까 높이 했었죠? 높이는 풋하고 마일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10,000피트 하면은 보통 이제 10,000피트 상공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 높이 할 때 몇 피트 이런 말 하는데 10,000피트 상공이라고 하면은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30km 되는 겁니다. 맞나요? 3km인가요? 30km인가요? 이렇게 하면 어렵네. 10이 3m, 100이 30m, 1000이 300m, 만이 3km, 3km네요. 그러면은 10,000피트 상공이면 3km 상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보통 몇 킬로를 나나요? 몇 킬로 상공을 하나요? 별로 비행기는 타봤지만 그런 생각 없죠. 그냥 저기 잘 안 보이는 거 밑에 구름 위를 날잖아요. 보통 10km 넘어간답니다. 구름이 그 정도에 있대요. 그럼 그 위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은 10,000피트 상공에서 내가 점프를 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조용히 10,000피트 상공에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뭘 써요? At 10,000 feet. 그 다음에 high 안 써요.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여기서 I jumped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feet 했고 무게를 한번 봅시다. 무게라고 하면 우리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이나 턴을 쓰는데 얘들은 턴까지는 또 같이 공통적인데 문제는 이제 온스하고 파운드하고 톤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은 그럼 온스는 어느 정도 될까요? 무게가 우리를 따지면 별 생각이 없군요. 28g 정도 됩니다. 28g. 그러면은 10온스 하면은 280g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20온스가 한 근이다. 한 근이 600g인 건 아시죠? 고기 살 때 근 쓰잖아요. 20온스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온스 같은 경우는 무게지만 그 뭡니까? 이제 어떤 물의 무게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이렇게 써요. 근데 파운드로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좀 단위가 높아지죠. 몇 그램 정도 되나요? 1파운드는 453g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세기 쉬운 게 딱 절반 자르면은 쉬워요. 그러면 100파운드면은 50kg에서 좀 빠지니까 45kg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여성의 표준 몸무게 원래 165에 45kg이면 표준 몸무게 맞죠? 이정미 씨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45kg보다 조금 넘으면 과체중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남성의 몸무게를 할 때도 이제 정재 씨 몸무게 75 정도. 생각보다 말랐네요. 이렇게 75 정도면은 파운드를 한번 환산해 볼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100파운드가 45kg예요. 그러면은 45kg의 반은 23kg니까 그럼 67kg가 150파운드예요. 그죠? 그러면은 170에서 180 사이. 그럼 18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정재현 씨는 몸무게가 180파운드다. 영어로 해볼까요? 정재현 is about 180
weighs about 해야죠. is가 아니라. 이럴 때는 동사를 씁니다. weighs about 180 pounds 이렇게 쓴다는 거죠. He weighs about 180 pounds요. 그러면 지금 당장 본인의 몸무게를 환산해 보세요. 저는 68kg 정도 나갑니다. 그럼 아까 67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150파운드 정도 나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무게하고 키 정도는 feet, inch하고 파운드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이런 얘기 나올 때 쓰기 좋겠죠. 계산 다 해보시는 거예요. 계산 안 하시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키도 본인 거 해놓으세요. 저는 키가 78이니까 왜 웃어요 또. 조금 과장님 78이에요. 76. 76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5, 11, 5'11 정도. 네, 보세요. 그럼 5'10이라고 하면은 키가 몇 센티미터일까요? 5'10. 5는 150cm고, 10은 25니까 175. 175가 5'10인 거예요. 그러면은 5'11은요? 178 정도 되는 거죠. 그럼 5'12는? 그렇죠. 5'12는 없어요. 왜요? 5'12는 뭐가 되니까? 6feet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키를 얘기할 때는 11까지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으로 넘어가 버려요. 12는 없어요. 본인 키도 딱 해보면 165다 그러면은 금방 나와야죠. 4니까 5'4.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예, 표준 키. 홍순호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67. 그러면은 5 feet 5 inches tall인 거네요.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 설명은 됐고, 깊이 했고, 면적 한번 해봅시다. 면적은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쓰죠. 제곱킬로미터. 제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는 뭐를 읽어요? 스퀘어라는 걸 읽습니다. 그러면은 면적의 개념 아시죠? 면적을 어떻게 구하나요?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 면적은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되는 거죠. 부피는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이에요. 영어로는 그걸 큐빅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세제곱피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 세제곱피트 하면 100 그 다음에 cubic feet 이렇게 쓴다는 거. 쓸 때는 손으로 써가지고 3자 이렇게 위에다가 세제곱을 쓰시면 되는 거고, 읽을 때는 100 cubic feet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미터 면적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100 그 다음에 square feet 하죠. 보통 근데 면적을 얘기할 때는 feet까지 나오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고 마일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 지역에 보통 뭐 우리나라의 면적은 얼마다 그러면 이제 마일로 보통 얘기해요. 그런 거 cubic mile, square mile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면적하고 부피는 됐고 기름 얘기할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기름값 얘기할 때마다 리터당 우리 얼마 하잖아요. 애들은 얼마당 해요? 갤런당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기름 말고 또 뭐도 리터하고 갤런으로 할까요? 중요한 먹는 거 있어요. 우유죠, 우유. 우리 리터는 얘들은 갤런으로 세요. 그래서 보면 half 갤런 이렇게 쓰죠. 여러분 베스킨라빈스가 뭐 있어요? half 갤런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alf 갤런이 어느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제일 큰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략 4리터 1갤런이 4리터 정도 됩니다. 1갤런.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기름 넣을 때 몇 리터 정도 들어가는 저기 스포티지 신형 스포티지 몇 리터 정도 들어가나요? 꽉 채우면 50리터 들어갈까요? 50리터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0리터면 지금 1리터당 얼마인가요? 1,700원 넘을 거예요. 1,800원 될 겁니다. 1,800원 50리터 넣으면 1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10만원 가까이. 차가 클수록 이것도 크지만, 그럼 10만원 되는데, 얘들은 지금 얼마 하냐면 갤런당 3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1리터에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너무 어렵나요?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갤런당 4불 하면은 리터당 1불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1,100원 정도 하니까 리터당 1,1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00원이 안 된다는 거죠. 얘들이 지금 우리 리터로 따지면 900원에서 1,000원입니다. 지금 말이 생각해보세요. 가스도 900원이에요, 지금. LPG도 900원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만땅 채우면은 900원이면 얼마예요? 9545, 45,000원인 겁니다.
무지 싼 건 3불을 얘들이 비싸다고 합니다. 얘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4불 넘었을 때예요. 4불 넘은 게 패닉이었는데 리터당 1200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불 50센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4로 나누면 어떻게 죠? 40센트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리터당 500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름값 정말 싼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지 비싼 거죠. 우리나라 근데 이게 다 세금 때문에 비싼 거라면서요. 이제 원유 값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다는 안 썼는데 원유는 단위가 뭔가요? 원유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원유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단위를 씁니다. 뭘 쓰죠? 배럴을 쓰죠, 배럴. 그래서 배럴당 얼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배럴당 얼마인지 지금 모르지만 한 90불이라고 합시다. 그럼 $90 a barrel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배럴당 얼마다라는 말할 때 쓰고 또 산유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산유량.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몇 배럴 정도를 생산해낸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죠. barrels per day. 하루에 몇 배럴. 예를 들어서 100만 배럴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100만이 뭐죠? A million barrels a day.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A million barrels a day. 이게 단점이 있군요. 방송을 하면 이거 하는 사람이 못 보겠네요. 배경은. 요거 안에만 보니까. 그게 단점이 있네. 근데 시청수가 지금 빵건이네요. 지금 빈정상하는데. 자, 그러면 barrels per day를 줄여서 씁니다. 사실은 BPD라고. BPD라서 그러면 속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속도. 그죠? 속도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은 시속 몇 마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속 60마일이면 킬로미터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90에서 100 사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90에서 100km 6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고속도로에서 미국 고속도로가 얘네들 제한 속도가 70마일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제일 고속도로 제한 속도 빠른 데가 어디죠? 높은 데가? 120 아닌가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마 120일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110일 거고요. 근데 120 정도 되면 보통 몇으로 달리죠? 150 정도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럼 110이면 150, 100이면 150, 120이면 150. 다 150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도 저기 경부고속도로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150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제일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메라 있는 구간을 지나면 제가 제일 느린 거예요. 근데 150도 빠른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국도로 들어와가지고 60km로 가.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거를 기어가는 느낌이죠. 이게 좀 달라졌는데. 그럼 보세요. 미국은 그러면은 속도는 miles per hour. 그래서 mph라고 여러분 차량에 미국 차 같은 mph라고 써 있어요. 그럼 miles per hour는 됐으니까 그럼 연비를 얘기할 때 여기 안 쓴 게 맞네. 연비는 우리도 1km에 몇 킬로 간다 이러죠. 스포티지의 연비 얼마나 되나요? 그 정도 나갈 겁니다. 꽤 좋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게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젤은 확실히 많이 갑니다. 진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디젤이 좀 싼 거 정도가 아니라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차는 산타페인데 이것도 이제 꽉 넣고 나서 한 번도 안 하고 위에 이거 눌러가지고 해봐요. 저번에 보니까 650km를 넘게 달렸더라고요. 2000cc, 제 거는 2200cc인데 2000cc 차는 800km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넣고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연비가. 사람들이 이래서 그 디젤 차를 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나요? miles per gallon. 그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miles per gallon, miles per hour. 이거는 속도하고 연비 얘기할 때 쓴다. 그럼 연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mileage라고 하죠. mileage. 근데 우리는 mileage를 잘못 쓰고 있죠. 뭐 쓰나요? 포인트, 이걸 마일리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콩글리시인 거 아시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크레딧이라고 해야 돼. 크레딧. 쌓이는 거를 적립에는 이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크레딧이라고 하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이 했네요. 연비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은 기름 했고, 자, 기온 나왔어요. 기온은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고 미국은 화씨를 씁니다. 섭씨 같은 경우는 셀시어스, 화씨는 파렌하이트라 쓰는데 둘 다 공통점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셀시어스라는 그 사람 이름을 땄고 파렌하이트라는 사람 이름을 땄는데 섭씨하고 화씨는 계산법이 있죠. 계산법.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계산법. 몇 곱하기 몇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당연히 까먹었죠. 그런데 뭘 하면 돼? 구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서, 섭씨, 화씨.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변환기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섭씨에다가 35도면 더운 거죠. 그럼 여기다가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럼 화씨가 95가 나오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텍사스라든지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요, 더우면은 화씨 11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110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3도. 제가 그 여행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차 타고 그래서 2주 여행을 했어요. 라스베가스 갔는데, 가는 길에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섰어요.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비행기 타고 갈 걸. 나중에 그레이하운드 버스 값을 다 합치니까 비행기보다 비싸더라고요. 밴쿠버에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라스베가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밴쿠버로 왔어요. 지금 보니까 꼭 잘못한 거죠. 거기서 라스베가스로 비행기 타고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LA 쪽으로 버스 타고 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싸더라고요. 그레이하운드를 어떻게 했냐면 2주 동안을 미리 30분 단위로 정했어요. 이 시간표 책자를 가져다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서 차야 될 표 개수와 이런 걸 딱 한 다음에 미리 딱 표를 작성해 갔어요. 그래서 저기 그레이하운드 표 파는 데가 가지고 이렇게 딱 작성한 것 같아요. Here. 금액을 미리 또 계산했어요. 이렇게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했냐는. No problem. No problem. 막 그 그레이하운드 티켓이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앞에 허리색에다 하고 차례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차 탈 때마다 한 개씩 뜯어내는 거예요. 혈액형? 네.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이거. 근데, 난 스스로 정말 대견해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비행기가 훨씬 싸더라. 이거 몰랐었는데, 저기 하숙집 아저씨가, 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왔냐고, 비행기 타고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갔다 왔는데, 계산해보니까 훨씬 싼 거예요.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냥 일반 고속버스보다 후지더군요. 나는 등치들이 큰 사람들이라서 되게 클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로스앤젤레스 간 길에 한 200km 나가는 흑인이 앉았어요. 옆에. 근데 저는 거의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찌부가 이런 말 써도 되나? 뭐라고 하잖아요. 찌그러졌어요, 옆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왜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흑인이나 이제 서양인들의 냄새 아시죠? 목욕 안 했을 때 나는 냄새. 그거를 20시간을 맡아봐요. 버스를 20시간. 근데 좋아요. 그럼 그렇다 쳐 그냥 이렇게 창밖 보고 있으면 됐을 테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걸어? 문제는 또 뭐예요? 말 걸으면 좋아 이거예요. 나 영어 좀 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알았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또 뭘 먹었는지 도대체. 좋아요. 입냄새까지 참았어. 흑인 영어야.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제 자괴감을 한번,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뭐 하다가 했나요? 기온 때문에. 가다가 내렸는데 그 43도를 제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갑자기 숨이 이렇게 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근데 건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진 않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답니다. 습하니까 여름에. 자, 그럼 Fahrenheit하고 Celsius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섭씨 35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밖에 섭씨 35도야. 그렇죠. It's 35 degrees Celsius. 이렇게.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와야 돼요. It's 35 degrees Celsius. 이렇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럼 Fahrenheit 마찬가지죠. 화씨 100도다. It's about 100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씁니다. 뒤에다 써요.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도 C, 도 F 이렇게 쓰죠. 근데 그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 C, 도 F 하고 읽을 때는 이렇게 하면 35 degrees Celsius, 100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알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까먹어요.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찾아보고 읽어보고 머리를 생각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몸무게 아까 했죠. 그럼 부피도 했고 면적도 했습니다. 그럼 면적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쓰나요?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면적이다 그러면 그때는 area를 씁니다. area. 그러면 한반도의 면적은 몇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Korea's area is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지간히 설명이 다 됐는데 그럼 이거 말고 또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위 뭐 있을까요? 어디에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맥주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마시나요? 병으로 마시거나
cc로 쓰래, cc. 그래서 우린 대부분 쓰는 cc가 몇 cc예요? 500cc잖아요. 근데 여러분 5명이 가면은 큰 걸 이제 시켜가지고 따라 마시나요? 아니면은 각각 500씩 시키나요, 여러분? 네?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럼 주머니 사정이 좋다 그러면 500, 나쁘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군요. 이제 사람들 생각이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00씩 시키는 것이 그 양이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저기 뭐죠? 2000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700도 안 되는 거 아시죠? 16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시키면 가격을 계산해 보면 500씩 시키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3000씩 시키잖아요. 그거 2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5잔 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면 항상 다 이렇게 500씩 시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도 편해요. 500cc 한 잔에 얼마 하나요, 요즘에? 2,500원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2,500원이면 나중에 계산할 때 쉽잖아요. 딱 20개 딱 먹으면 40개. 그럼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예전에 둘이 아침에 동틀 때까지 먹었는데 옛날. 근데 보니까 계산하기 쉽게 사장님이 40개 드셨네 이러더라고요. 500cc를. 근데 맥주가 왜 좋냐면 맥주는 화장실 갔다 오면은 말짱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배도 편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잖아요. 저는 주종이 맥주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사실은 간단히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배가 너무 많이 부르더라고. 화장실 집에서. 근데 보니까 몇 개가 비었나 봤더니 이제 3개째가 비어 있더라고요. 뭐가 3개째요? 그거 있잖아요. 1600cc짜리 있죠. 3개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던 안주인께서 오시더니 이제 거기서 잔소리를 한 30분 듣고 이렇게 된 거죠. 뭐 하다가 그 얘기 했나요? cc 얘기했죠. 얘들은 그런다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있는 거 파인트가 있죠. 파인트는 1리터 가까워요. 그럼 1리터 정도 되는 게 파인트인데 얘들은 중요한 것이 그 업소마다 쓰는 잔에다가 한 잔 넣어가지고 한 잔 달라라고 얘기해서 가격 폭이 되게 유동폭이 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 나가도 500cc니까 어디 나가도 1600cc, 2000cc, 어디나 3000c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별로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 달라, 2개 달라, 3개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비어는 가사명사인가요, 불가사명사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비어라는 것도 물처럼 불가사명사인데 어딜 가나 보통 한 잔에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를 그럴 때는 가산으로 쓴다는 거죠. 3 beers please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마찬가지죠. 라떼 2잔 주세요. 2 cups of latte. 연락촌스러워요. 그럼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냐. 우리말로 따지면은 저에게 라떼 2잔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문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2 lattes please.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인트 이게 다 한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제 exercise questio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페이지에 보면 밑에 7개가 있죠. 여러분이 여기다 써보는 겁니다. 자,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써보세요. 이 나무는 높이가 여기 있는 거 7개. 임상현 씨 이거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더니 안 들어왔어. 임상현 씨 좋아요.
뭐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종미 씨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이 나무는 높이가 15m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This tree is 15 meter. 미터를 지금 미터를 feet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제 취지인데 그걸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국이 못 알아먹어요. 15m 하면 50 그렇죠. 50 feet tall. 근데 일 것 같은 데인데? 같은데 아니 이거인 것 같다는 얘기는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 그런 것 같은 거죠. 뭐라고 할까요? 그죠? 근데 seems라고 하면은 this tree seems to be라고 쓰면은 아주 어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나무는 50피트 높이는 될 것 같다고 여겨지지 않니?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쓴다면 it looks like 제일 많이 쓰는 말 그러니까 캐주얼한 상황에서 항상 it looks like 문장 앞에다가 붙여 쓴다는 거예요. It looks like this tree is about 50 feet tall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몸무게가 150kg도 넘어. 150kg면 파운드 얼마 되나요? 320파운드 정도? 300파운드가 135kg 그렇죠. 그러니까 150kg면 320파운드 정도? 그 정도 되죠. 320파운드. 여러분, 초고도 비만 아동들이 400파운드가 넘어요. 초고도 비만 아동들이, 그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 400파운드면요, 몇 킬로인가요? 170, 180킬로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 어디다 그랬나? 걔. 어떻게 하죠? He weighs 했는데, 이거 도 넘어라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even over보다 well over를 훨씬 많이 씁니다. well over 얼마 했죠고요? 150kg면 320 pounds 이렇게 씁니다. He weighs well over 320 pounds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면적은 약 16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1600이면은 마일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0 아니 야,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해줬는데 너무하네 진짜. 그럼 어떻게 합니까? The country's area. 그냥 이건 is about 1000 읽을 때는 square mil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쓸 때는 이제 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square miles요. The country's area is about 1000 square miles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난 180이야. 난 180이라는 게 설마 몸무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I'm 6 feet tal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m 6 feet tall 이렇게요. 어제 섭씨 40도가 넘었어. 파렌하이트로 바꿔보면 105도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5도로 해봅시다. It was about 하면 되죠. It was about 날씨 뭐죠 또 비인칭 주어 이시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시간, 속도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잖아요. It was about 105 degrees Fahrenheit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 was about 105 degrees Fahrenheit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음. 그 지역은 길이가 15km, 폭이 3km 정도 된다. 이건 조금 어렵죠. 응용 문제예요. 자, 그럼 보통 이제 면적을 얘기할 때 길이하고 폭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쓰냐는 얘기죠. 형용사로. length하고 width라고 쓰는 거죠. 그럼 length라고 width는 명사니까 그걸 형용사로 바꿔보세요. wide하고 뭐죠? long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길이는 long이고 폭은 3km니까 wide인 거예요. 그러면 the area is about 15 kilometers가 아니라 mile 해야지 mile 9마일 정도 되나요 그러면? 9마일이요? 9 miles long and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했냐 2가 좀 안 되네 1.8 네. 1.8 miles wi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폭이 3km니까 There is about 9 miles long and 1.8 miles wi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설명을 들을 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나올 때마다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나올 때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늡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통역대학원 들어가서 처음 강의 시작했을 무렵만 하더라도 되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글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일부러 생각을 하다 보면 보는 분량이 늘어나면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쯤 정리해 놓고 나중에 까먹었을 때마다 뭐였지라고 할 때 이 강의를 다시 본다든지 이걸 다시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